이 검정선이 글로벌 M2거든요. 이 글로벌 M2를 12주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게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후행하면서 얘를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뭐 요 정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해 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 4억 간다고 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 1.36억 정도 되잖아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29일 오전 7시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좀 계속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죠. 좀 요즘에는 비트코인 조정이 좀 잘 없어요. 저도 조정 나오면 매수를 하려고 계속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상승이 있었다가 조정이 안 나오고 횡보했죠. 이번에도 상승이 있었다가 조정이 안 나오고 좀 횡보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조정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하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근데 좀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비트코인 원래 조금 더 사려고 하는 참에 지금 뭐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많이 빠져도 한 요 정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빠져서 여기서 사면 여러모로 좋죠. 네, 싸게 사니까 너무 좋긴 한데 지금 1억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6억인데 여기까지 빠지면 한 1억 뭐 한 2,500만 원 될까요?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요 가격에 사나 요 가격에 사나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긴데 내가 요거 조금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걸 또 나중에 못 사면 그게 더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저는 업비트에서 잘 안 사는데 요즘에는 역푸더라고요. 어저께 김푸가 마이너스이길래 뭐 지금은 한 0.4% 정도 꼈네요. 어저께는 김푸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제가 업비트에서 매수 잘 안 하는데 어저께는 업비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저는 한번 매수를 걸었는데 나눠서 매수가 됐죠. 0.01개, 0.062개 합쳐가지고 한 0.7개 정도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정말 조금 있었어요. 뭐 한 3만 원어치. 이게 제가 12월에 비상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령 있은 이후로 업비트 그때 서버 다운된 이후로 해외 계좌로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돈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어저께 매수해가지고 한 0.7개? 아까 보셨죠? 네. 매수를 한 1,000만 원어치 정도 했습니다. 이게 16만 원 더 있는 거는 예전에 조금 남았었나 봐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서 업비트에 그냥 조금 있었나 봐요.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뭐 똔똔이죠. 어저께 샀으니까 현재 그런 상태다. 아무튼 저는 어저께 일단 좀 샀습니다. 저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머리로는 지금 좀 비싼데 한번 조정 주면 그때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오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자리면 뭐 반반이니까 그러면 그냥 매수하자. 어차피 빠진 다음에도 올라간다 치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손해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요즘에 SC뱅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의 2쿼터 전망 2쿼터면 올해 2쿼터면은 5월이랑 6월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4월 29일이니까 뭐 4월은 거의 끝났다 치고 내일까지잖아요. 5월 6월 두 달 동안 1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저 이거 좀 되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알트코인들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아발란체, XRP, 뭐 이더,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뭐 잘 생각해서 진짜 신중하게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덜 신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그냥 사고, 그리고 좀 장기 보유하고 하면은 굳이 비트코인으로 손해보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좀 투자하기에 지금 좀 되게 좋은 때가 아닌가,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 돈 공부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여기 카페 메인에서 여기서 멤버십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펜딩 멤버십 모집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신청 링크 요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카페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요즘에 웅달님이 엄청 열심히 올려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웅달님은 하루에 한 10개씩 올리고 있으신데 이게 출처가 뭐 뉴스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출처가 되게 다양하게 웅달님이 많은 시간 들여서 모으는 자료들이니까 고래돈 공부 카페 오시면 네, 이 뉴스들을 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팸 방지를 위해서 좀 출석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만 채우시면 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자유 게시판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 글을 보고 진짜 이거 되게 신빙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번스타인에서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지금 되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은 소프트뱅크, 테더 등과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상무장관 아시죠?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이분이시거든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그 관세 발표할 때 이렇게 상무장관이 이렇게 자료 들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트럼프 옆에 좀 자주 있으신 이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려 아들. 이분의 아들이 브랜든 루트닉이라고 하는데 이거 피츠제럴드 켄터 피츠제럴드 회장이래요. 네, 브랜든 루트닉이 있는데 이분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랑 소프트뱅크는 다들 아시죠? 뭐 일본의 손정희 회장 그 소프트뱅크고요. 뭐 테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이 합쳐서 30억 달러 규모의 그런 한 4조가 넘죠. 4조 한 5천억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벤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21 캐피털이에요. 21 캐피털. 이게 지금 MSTR이 사업 모델이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 매수하고 이 모델이 지금 되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스트래티지는 55만 3천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면 이제 21 캐피털에서 이 비슷한 모델을 만들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얘네가 4조가 있다. 그럼 4조 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그러니까 30억 달러면은 3만 개 정도 매수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잖아요. 스트래티지는 55만 3천 개인데 제 생각엔 요걸로 법인을 만들고 비트코인 일부를 매수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부채를 끌어오는 겁니다. 돈 빌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모델을 그대로 21 캐피털이 모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닛인가? 네,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달을 해서 매수하고 있죠. 올해 목표가 한 1만 개까지 비트코인 1만 개 매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21 캐피털은 다 돈 많은 회사들인 것 같거든요. 일단 테더는 엄청 부자잖아요. 테더는 진짜 초대박이 났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뭐 원래 돈 많은 회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이런 모델로 계속 부채를 끌어와서 끊임없이 비트코인 무한 매수를 한다면 와 이거 스트래티지도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어느덧 55만 개가 넘어섰잖아요. 얘네 둘이 경쟁을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면 나도 돈 많은데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 경쟁을 하겠죠. 이게 사실 가장 꽃놀이패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팔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으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내가 나이가 있어서 빨리 비트코인을 팔아서 수익 실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제 생각에 기대 수명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어렵다면 한 8년만이라도 그냥 8년 동안 가급적이면 노동을 좀 더 하시든 근로소득을 조금 더 벌면서 이 매도의 기간을 최대한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만큼 좀 중요한 시기니까 2033년에 목표가가 100만 달러다. 목표가 100만 달러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가격 기준으로 14억이 넘거든요. 14억이 넘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1억 3,6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다고 이거를 꼭 지금 다 한 개를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사정에 맞게. 저도 어저께 1,000만 원어치 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한 8년 후에는 1억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어저께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어치 매수를 했거든요. 자세한 거를 좀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8년 후에 지금의 10배, 뭐 한 100만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4억입니다. 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더 블록에서 말하는 이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투애니원 캐피털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은 좀 작은 회사지만 메타플래닛, 뭐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올해 말까지는 2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2.8억 정도 되는 겁니다. 3억 가까이 되는 거죠. 20만 달러 정도만 돼도. 저는 요 정도 많이 오르면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거품이 끼면은 30만 달러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또 조정이 있겠죠. 올해 말에 20만 달러가 되고 나서 4년 후에 여기에 2배, 2.5배죠. 2.5배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4년 후에 2.5배 이 정도는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2029년에 50만 달러가 충분히 가능할 거고, 이로부터 또 4년 뒤에 2030년에는 2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배 하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올해 이미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한 2배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한 2.5배 정도 되고, 그러면 한 50만 달러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4년 뒤에 또 2배가 돼가지고 한 100만 달러. 요 시나리오거든요. 네,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되게 많은 양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70만 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스트래티지가 많이 갖고 있어요. 53만 3천 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을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는 거죠. 투애니원 캐피털이라던가 뭐 테더도 있지만 뭐 서클사가 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XRP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저러한 회사들에서 비트코인 매수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 전체 보유 물량이 249만 개라고 합니다. 250만 개도 깨졌어요. 이게 예전에 지난 장만 해도 340만 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100만 개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도 모으고 있고, 그리고 ETF에서도 모으고 있고, 경로가 매우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수 경쟁이 많이 붙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어떤가요? 알트코인은 지금 뭐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투자하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트코인은 그냥 솔직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알트 뭐 다 합쳐도 10만 원어치도 안 될 거예요. 그냥 테스트 삼아서 사본 것들이 지금 보니까 뭐 한 마이너스 40%막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도 안 됩니다. 뭐 5천 원 미만이면 매도도 안 돼요. 지금 뭐 그런 상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요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NE1 캐피털,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 글을 쓸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어요. 네,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1000만원어치, 네,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건데, 8년 후에 100만 달러 달성,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후에는 저도 한 100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자금이 여력이 뭐 마땅치 않으면은 한 1,500만 원 정도면은 넉넉하게 1,500만 원 정도면은 0.1개 이상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얘네들은 적어도 한 10억 이상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1,500만 원 투자해서 20년 후에 10억 이상 된다면 이 정도면 노후 대비 어느 정도는 잘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노후 대비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0.1개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이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한 개가 있으면 부자 할아버지, 부자 할머니가 될 수 있다. 100억 되니까 100억 정도면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 되잖아요.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긴 하겠지만 우리 20년 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죠. 20년 전. 20년 전이면은 한 2005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때 짜장면 가격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6, 7,000원 하잖아요. 한 반 정도 가격입니다. 20년 동안 물가는 한 2배에서 많이 오르면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 100배 오른다고 치면 이거 정말 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짜장면 값 아껴가지고 비트코인 사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100만 달러 넘어가면 1000만 원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게 0.01개도 안 되거든요. 이게 2029년에는 아무래도 넘을 것 같은데 8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 살 수 있을 때 요럴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뒤에는 고래동 공부 홍보 잠깐 넣어놨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한 7시 전후 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고래동 공부 라이브를 먼저 합니다. 오전 6시 15분에 화수목금토, 네, 일 월 빼고 매일 하거든요.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 시향 방송 한 다음에 사실 고래동 공부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들, 뭐 주식하고 코인들, 뭐 차트 분석이랑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공개 방송이니까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여기까지 간다 그런 얘기하는 거는 자제하고 있어요. 네,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네, 고래동 공부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33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될 가능성을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고 현금 비중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네, 그냥 갖고 있으신 것만 잘 지켜내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각국 정부에서 네,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각국 정부에서는 보유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국 정부에서는 보유한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중국, 영국, 뭐 이렇게 독일 이런 데는 다 압수 물량입니다. 압수한 물량들을 얘네가 지금 뭐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미국은 그나마 뭐 별로 안 팔았는데 얘네가 매도 때문에 줄어든 건지 뭐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중국은 19만 개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중국은 좀 미지의 영역이다.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독일은 작년에 다 팔았습니다. 이게 마운트 곡스랑
이 독일 물량이랑 이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하락을 작년에 좀 만들어냈었죠.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횡보하면서 좀 조정이 좀 세게 올 때가 많았잖아요. 얘네 둘이 합작품이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파는 거는 압수했던 거를 좀 돈을 벌려고 현금화 하려고 좀 매도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탄이 좀 특이한데 여기는 에너지 생산을 좀 많이 하는 곳입니다.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인데 얘네들은 특별히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산 건 아니에요. 13,000개나 되는 엄청나게 채굴을 좀 많이 한 거죠. 국가 차원에서 얘네 수력 발전이 좀 되게 많이 돼서 주변에 에너지를 수출했었는데, 이게 에너지 수출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걸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력 발전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굴을 한 물량이 13,000개였고 작년에 단기에 급등했잖아요. 네, 트레이딩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급등했을 때 일부는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국부 차원에서 돈 모은 거니까 그냥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력 발전은 계속 하니까 또 조금씩은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좀 매도하고, 부탄은 앞으로도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각국 정부에서 매수는 안 하고 있다. 네, 요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뭐 스트래티직 리저브인가요?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크립토 서밋에서 3월 7일 날 크립토 서밋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비축을 할 겁니다. 세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그 금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건데, 이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된다 해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비축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지금 뭐 제 생각엔 좀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현재 뭐 미국 국채,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니네 거 안 받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달러는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위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을 더 앞으로 모으게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금을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뭐 영국이나 뭐 이렇게 EU 국가들에서도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차기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비트코인을 좀 일부 좀 편입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네, 이게 좀 팩트인 것 같아요. 기업들에서 먼저 매수를 하고 나중에 연기금이나 국가 차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8년 내에 뭐 14억 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사실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나스닥 100이거든요. 캔들은 보시면 빨간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빨간색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대가 더 셌죠.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좀 하락폭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락폭은 비슷했으나 반등폭이 비트코인이 현재는 훨씬 더 크죠. 저는 정말 신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인데, 아니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니까 물론 올라갈 때 업사이드가 더 큰 건 맞는데 떨어질 때도 조정장에서도 더 잘 버티게 됐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커플링 되고 디커플링 되고 이게 반복되는데,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약간의 디커플링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좀 갈렸습니다. 요때 나스닥이 빠졌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나스닥 오르면서 또 상승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오르게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자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고래동공부 카페에서 웅달님이 쓰신 글인데, 여러분 이 그랜드 카돈 아세요? 네, 10배의 법칙인가? 네, 책 쓰신 분인데, 이분이 라스베가스 강연에서 비트코인 10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서 전혀 몰랐는데
이 강연료로 100개를 받은 거를 지금도 갖고 있대요. 그럼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137억, 136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100개를 가지면서 내가 보유를 하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무려 15,000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뭐 2주택, 3주택만 있어도 다주택자인데 달러가 아니라 15,000채, 15,000개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이래요. 그럼 월 렌트비가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 월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 큰 금액이라서 뭐 저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뭐 몇백억씩 매달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이걸로 모아가지고 또 부동산 사고 또 부동산 사고 계속 한 건데 이제는 그 일부분을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70%, 비트코인 30%, 뭐 요 정도로 운영을 하는 펀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는 이런 좀 부자들, 네, 상위권 부자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유 경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다시 은을 제쳤더라고요. 은하고 좀 엎치락 뒤치락 좀 하는 느낌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9위 넘어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좀 순위가 높았을 때는 한 4위, 5위 정도까지는 네, 올라갔었던 것 같거든요. 얘네 세 개가 좀 시총이 높잖아요. 얘네들은 넘을 때 좀 한 번에 넘지 않을까 싶고, 일단 5위 정도는 올해 안에 뭐 멀지 않은 미래에 곧 탈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2분기 내에 여기 5위까지는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쯤 되면은 2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에 나왔던 2033년이 되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금의 시총도 좀 뛰어넘게 되지 않을까. 8년 뒤에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 시총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비트코인은 2트릴리언 달러가 안 되거든요. 골드는 22트릴리언 달러잖아요. 대략 한 1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보다 퍼포먼스가 12배 이상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은 지금이 뭐 언제라도 그렇지만 지금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30일 오전 7시 1분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죠. 네, 5월 1일이니까. 네, 하지만 뭐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수목금토에는 뭐 미장은 안 쉬니까 네, 아침마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이렇게 치시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고래동공부 카페가 나오는데 네, 여기 들어오시면 멤버십 신청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 정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는 관세 이슈 때문에 다들 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내일입니다. 네, 여러분 아셨어요? 네, 우리는 뭐 근로자의 날이지만 일본에서 5월 1일이 휴일이 아니니까 내일 금리 결정을 합니다.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거든요. 내일은 좀 결정이 빨리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동결될 것 같거든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발표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요즘에 뭐 계속 동결이죠. 왜 내일 동결될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면, 고래동공부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방금 전에 글을 썼는데 일본의 국채가 거의 뭐 쇼크 상태입니다. 금리가 지금 올리면 큰일 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한 상태예요. 일본도 좀 유동성 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 국채가 좀 잘 안 팔리는 거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국채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 뭐 하면은 국채의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국채를 너무 과잉 발행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즘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각국의 정부에서 미국 정부 부채가 가장 크죠. 각국 정부에서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자꾸 국채를 막 찍어내서 그렇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국채 발행량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과도하게. 일본도 국채 발행이 많아서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미국 뭐 둘 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하진 않아요. 물론 화폐의 뭐 강세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도 이렇게 찍어내고 싶은데 원하는 이렇게 되면 정말 휴지 조각 될까봐 못 찍어내고 있는 거죠. 각국 정부에서 부채를 엄청 찍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조달 비용을 다 이 국채 발행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은 네, 금리 인상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못할 거예요. 아마도 동결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는데 미국도 요즘엔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점차 사라지면서 유동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유동성 위기 신호 이런 말 나오면 아 이제 돈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돈 풀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패드와치에서 퍼온 거거든요. 미국이죠. 미국 상황도 유동성이 앞으로 좀 공급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미국도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대략 한 3,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도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3시입니다. 아마도 이땐 동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 19일 오전 3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 달에는 좀 반반이고요. 7월과 9월 둘 중에 한 번은 될 것 같아요. 7월이나 9월 둘 중에 한 번은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10월이나 12월 둘 중에 한 번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많으면 둘 중에 한 번이라 그랬는데 뭐 둘 중에 둘 다 하면은 한 번 더 되겠죠. 그래서 한 3,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올해 있을 것 같아요. 뭐 3번 돼도 4번 돼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번 되면 내년 1월에 금리 인하할 거거든요. 제 생각에 올해 연말 혹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12월까지 3번만 하면 1월에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MSTR 같은 요런 주식들은 내년 1월 초에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제가 법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사업소득이랑 이렇게 투자소득이 합쳐지면 법인세가 더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게 2억 구간이거든요. 2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일부를 매도할까 아니면 올해 반 팔고 내년에 반을 팔까 뭐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올해와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MSTR은 저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또 MSTR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조정장 때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매수를 했어요. 뭐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더 사고 있진 않습니다. 계속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 계속 미루고 있죠. 올 연말이나 금리 인상 하려나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다 금리 인하하는데 혼자 인상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대놓고 금리 인하 막 하면서 풀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마도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동결했죠. 그냥 기준금리 치시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2.75%인데 다음번에 기준금리 결정할 때는 한 번 더 내려서 2.5%까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리가 높았을 때 전 뭐 대출이 많지는 않은데 토지 대출 뭐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금리가 확실히 좀 낮아졌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 6, 70%? 네, 예전에 내던 대출 이자의 한 3분의 2 정도만 내고 있어요. 확실히 좀 금리가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뭐 수치상으로도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3.5에서 계속 낮아져 갖고 어느덧 2.75. 다음번에 또 0.25 낮추면은 이제 1% 낮아지니까 금리 1%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느끼기에는 은행권에서 BIS 비율하고 좀 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급 여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낮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돈을 조금 덜 갖고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을 덜 갖고 있어도 되니까 이 20%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동성이 더 풀리는 거죠. 뭐 이거를 뭐 투자를 하든 대출을 하든 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돈이 여러모로 좀 풀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기준금리 낮추는 거는 지금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한국이.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한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싸요. 그러니까 같은 금리라도 미국에 돈을 맡길 텐데, 왜냐면 원화보다는 단순히 생각해도 달러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자도 미국이 더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하지만 한국의 경제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GDP 성장률이 4분기 전에는 마이너스 0.2%였어요. 작년 2분기. 그 다음에 플러스긴 하지만 0.1%.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에는 플러스 0.1. 그리고 이번에 올해 1분기, 25년 1분기가 또 마이너스 0.2%를 찍었거든요. 아직 관세가 반영되기도 전인데 벌써 마이너스면 그 뒤에는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뭐 저만 걱정할까요? 국가의 높은 분들, 금융 쪽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다 한국 걱정 엄청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막 낮추고 싶고 경기 부양하고 싶은데, 미국보다 이렇게 금리를 확 낮추면 뭐 아르헨티나처럼 물가가 치솟을 수도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한국도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든 돈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스위스 프랑, 솔직히 저는 이렇게 스위스 프랑에까지 관심을 갖게 될지 몰랐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프랑화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싶으실 텐데, 사실 이게 달러화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화가 가치가 절하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프랑을, 화폐를 또 막 찍어내겠죠. 진짜 이게 정말 화폐들 짜증나는 건데, 우리가 절상되는 걸 싫어해요. 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라자 합의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일본, 그 잘 나가던 일본이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뭐 잃어버린 30년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프랑도 스위스도 본인의 화폐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사실 얘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높아지니까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출 거다. 그러니까 0%,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지막지하게 돈 풀기에 들어간다. 유동성을 마구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좀 전초전,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거 예전과 좀 데자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고래동 공부에 올렸던 글을 다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검은 선이 글로벌 엠트입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이 검정선이 글로벌 엠2거든요. 이 글로벌 엠2를 12주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유동성 공급은 막대한 양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후행하면서 얘를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많은 전문가들이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뭐 요 정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만 불 정도만 돼도 한 3억 됩니다. 30만 불 되면은 한 4, 5억 되겠죠.
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해 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 4억 간다고 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 1.36억 정도 되잖아요. 좋은 가격이죠. 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샀습니다. 그래도 10만 달러가 아직 안 되니까 지금 뭐 94,200달러 정도 되네요. 10만 달러가 아직 안 되니까 아직은 좋은 가격인 것 같다. 내일 뭐 빠지든 오르든 아마도 내일도 또 살 것 같습니다. 뭐 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거 보여줘야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업비트에서 매수한 거 인증을 한 건데 어저께 한 1,000만 원 정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저께 저녁에 산 거죠. 오늘은 그냥 방송하기 전에 샀습니다. 방송 전에. 대략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매수한 것 같아요. 100만 원.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많이 사면 한 번에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좀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쌀 때 사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냐? 네, 지금 뭐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저는 뭐 이때도 좀 샀거든요. 이때 좀 샀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시즌 종료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현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 매물대 와줄지 와주면 좀 살려고 했는데 안 왔죠. 네, 이 가격대가 6만 달러대 가격대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7만 4천 달러 정도가 최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올해 중에 이 가격은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횡보하고 이런 식인데 물론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네, 요럴 때는 네, 분할 매수하면 이게 지나고 보면 사길 잘했네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요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횡보장이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요때 계속 모았으면 지금 가격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이때 한 9천만 원대 정도 됐거든요. 적을 때는 한 7천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요때만 잘 샀어도 지금 아직 회복 완전히 한 게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배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또 한 2배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때 매수하신 분은 한 4배 되는 거잖아요. 지나고 보면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이 그렇게 세게 앞으로도 안 올 수도 있다. 뭐 끼케야 한 3, 40%? 요 정도만 조정되고 오르는 것도 뭐 급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좀 급등하기보다는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고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천천히 빠지고 요런 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분할 매수니까 또 사면 되죠. 오히려 요럴 때 빠지면 분할 매수니까 싸게 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죠. 저는 조금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도 좋고 매수하기도 좀 좋은 자리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빠지면 네, 저는 조금 더 앞으로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좀 횡보하고 있어서 좀 지루한 장인데 이럴 때가 지나면 그때 살 걸 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니까 비트코인 잘 모아가시고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일,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죠. 네, 5월 1일 오전 7시 16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네,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벌써 한 3, 4일 계속해서 분할 매수 중인 것 같은데 오늘도 비트코인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PC 버전으로 업비트 로그인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김프가 별로 안 높아서 네, 저는 업비트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업비트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계좌에서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꽤 많이 샀어요. 네, 요거 로그인을 누르시고 요 QR코드 로그인 있죠. 그러니까 업비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QR코드 로그인 이거 누르면은 QR이랑 무슨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업비트 들어가면 요 마크 있어요. 그러니까 더보기 가가지고 여기 누르면 더보기 되잖아요. 더보기에서 여기 스캔 표시 요걸 누르면은 스캐너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이 QR을 찍고 37을 선택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네, QR 찍었고 37 눌렀어요. 그러면 PC 화면에서 이렇게 로그인이 짜잔 하면서 들어가집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거 뭐 저는 다른 코인 안 사고 비트코인만 사서 네, 뭐 이런 거 인증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전 저번에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있던 이후로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해외 계좌로 다 넘겼거든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좀 찝찝해가지고 이때 서버 터졌었잖아요, 업비트.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업비트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입금하고 매수밖에 없죠. 네, 매수는 다 비트코인만 매수했어요. 4월 28일에 28일 저녁이죠. 그래서 29일 날 네, 샀습니다 하고 방송한 거고 4월 30일에도 네, 입금하고 매수 보이시죠? 한 번에 사지 않고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샀어요. 네, 시장가로 매수해서 한 번에 사면은 좀 슬리피지가 높아지니까 10만 원씩 끊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매수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입금하고 매수했습니다. 아마 뭐 별일이 없으면 내일도 매수할 거고 모레도 매수할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10만 원어치 사면은 대략 한 수수료는 5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0.05%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수수료도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한동안은 비트코인을 좀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뭐 이 타이밍에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좋게 보고 있다. 좋게 보고 있고 현금도 좀 있는데 안 사고 있으면 좀 그게 더 모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비트코인 산 거는 요때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요때도 네, 좀 샀고 한동안 안 사고 있다가 요때쯤에 좀 샀어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사네.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매일 사고 있는 게 아닐 뿐이지 2021년부터 네, 한 요맘때부터 샀던 것 같아요. 한 요맘때부터 샀구나. 요맘때부터 시작해서 요때 좀 더 많이 샀고 요때부터 좀 많이 사기 시작해서 이때 아주 많이 샀고 네, 이때 몇 개 산 것 같아요. 이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뭐 3개 있는데 어쩌고 뭐 이때부터 좀 많이 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도 많이 샀고 뭐 계속해서 많이 사고 있어요. 아직은 매도한 건 없습니다. 계속 사서 모으는 중이고 뭐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아직은 팔 생각이 없고 나중에 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건 너무 거품인데 싶으면 그때 일부를 좀 매도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찬찬히 조신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매도 안 하고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게 MVRV 차트거든요. MVRV G스코어라는 뭐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MVRV 요것만 쳐도 나오니까 보시면 이게 급격하게 솟으면 폭락이 나오거든요. 2014년 뭐 요때도 폭락이 나왔었죠. 보시면 9가 넘었었잖아요. 9가 넘으면 일단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도 폭락이 왔었죠. 2017년 말에 이때도 9가 넘었습니다. 한 1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9점 얼마인 것 같고 9나 10이 넘어가면 네, 이때는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죠. 2021년에는 이때는 한 6점 몇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6.4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MVRV가 너무 높게 치솟으면 네, 그때는 좀 파는 게 좋다. 네, 이거는 여기 사이트 기준입니다. 네, 마크로 마이크로라는 요 사이트 기준이에요. 이게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G스코어 설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트를 좀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3인데요. 이게 MVRV 3. 이번 시즌에서는 MVRV 3을 좀 잘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3을 넘어서 4, 5 정도 가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
이게 4 미만이다. 뭐 3점 얼마에서 또 빠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3점 얼마에서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되면은 지금처럼 뭐 그냥 돈 생기면 그냥 전 일부분은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네, 그냥 일정 부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은 좀 뭐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 알트코인 사면은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알트 투자 많이 했었고 알트 투자로 그래도 뭐 잃은 것도 많지만 번 게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스트레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장점이 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진다고 할까요? 이번에 좀 크게 빠졌을 때도 뭐 저는 걱정이 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좋죠. 네,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빠지면 뭐 또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팔 거 아닌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어서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오를 거면 그냥 팍 올랐으면 좋겠고 네, 좀 매도할 수 있게 MVRV 4 넘게 뭐 이렇게 팍 올랐으면 좋겠고요. 떨어질 거여도 그냥 기왕 떨어지는 거 좀 많이 떨어져야 좀 많이 사는데 요렇게 움직이면 사실 좀 재미는 없죠. 네,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장이다. 네, 결국 돈 벌려면 이런 재미없는 장에서 어떻게 하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가격이 단기에 이렇게 팍 빠지면은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뭐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사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조금 더 살 생각이고 앞으로도 네,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매수를 자꾸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은 좋게 보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M2를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리고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긴축의 시기가 있긴 했지만 미국의 M2 통화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얘네 돈 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거든요. 올해 6월 달부터는 네, 하반기 쭉 한 3, 4번 정도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돈을 엄청나게 풀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일단 돈 푸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느낌이 나서 지금은 좀 매수하는 게 좋을 때가 아닌가. 이때 코로나 때부터 기울기 보세요. 이거 뭐 그냥 수직 상승이지 않습니까? 얘네 돈 풀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푸니까 혹시나 관세로 경제가 안 좋아지기나 하면 지금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속보치죠, 속보치.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2%거든요. 우리나라한테 한 수 배워야겠네.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미국의 속보치는 마이너스 0.3%. 지금 경제가 안 좋죠. 미국만 좋았었는데 이제 미국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안 좋아요. 이러면 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돈 푸는 거. M2 이렇게 쭉 푸는 거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식은 또 폭락할지 모르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면 폭락하니까 관세에 맞으면 또 폭락하니까. 하지만 관세에 맞아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돈 풀면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비트코인만 몰빵하고 있진 않아요. 저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수하는 건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할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만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EU 볼게요. EU도 보면은 네, 이제 사상 최고치 넘었죠. 얘네는 사실 미국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은 돈 푸는 속도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좀 천천히 푸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얘네는 경쟁적으로 더 빨리 풀 것 같아요. 네, 돈 푸는 속도도 얘네도 장난 아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얘네들도 이제 막 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푸는 거 하면 여기 이길 곳이 없죠. 중국입니다. 중국 돈 푸는 속도는 얘네는 뭐 긴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돈을 계속 막 풀어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한번 봐도 대략 한 요쯤부터 현재까지 얘네 진짜 미쳤죠. 3,500%. 그러니까 한 40배 가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중국 돈 푸는 속도는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풀고 있죠. 네, 중국만 욕할 게 아닙니다. 한국도 돈 푸는 속도가 뭐 중국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죠? 엄청난 속도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가장 혜택을 볼 투자 자산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강점은 이렇게 뭐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날 때 이때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때죠. 단점은 이제까지 단점이라고 할게요. 2023년까지의 단점은 좀 뭐랄까 근본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 빵원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다. 뭐 이런 게 이때까지의 큰 단점이었다고 치면 양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2024년 1월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2025년 3월에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스트래티직 리저브라고 하나요? 채택이 됐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원이 된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이제 뭐 주사위는 당겨진 것 같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풀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 뭐 엔트로피 법칙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됐지 유동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점점 떨어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겠죠.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뭐 근데 이번에 왜 떨어졌냐? 그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모든 경제의 모든 상품의 가격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은 하지만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네, 긴축 같은 거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이 1,400원 넘는 게 이렇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긴축하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네, 한국은 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원화보다도 네, 달러가 좋다는 얘기죠.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10년의 가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US 달러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달러화는 뭐 한 100분의 1, 만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근 10년 동안.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현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유 현금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두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웅달님이 뉴스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으십니다. 저도 뭐 MVRV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링크 있으니까 이거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고래동 공부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웅달님 뉴스를 보면은 2분기 지급준비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도 한다. 뭐 돈 풀겠다는 뜻이죠. 특히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하는 거는 그러니까 BIS 비율을 인하하는 건데 이건 승수효과 때문에 이걸 조금만 낮춰도 시중에 풀리는 돈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안 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돈 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워낙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금리 인하도 하고. 근데 아직도 금리 인하 할 게 남았나? 아직도 0%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아무튼 뭐 0.5%포인트를 또 낮추고 금리도 또 낮추고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거다. 아까 보셨지만 그냥 중국은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M2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어저께 올린 글이기도 한데 결국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라울팔 차트를 어저께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유동성 글로벌 M2 통화량을 시간의 격차를 두고 대략 한 3달 정도 시간의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 2, 3개월 후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대략 3개월 후에 14만 불까지 이 차트에 의하면 올라갈 수 있다. 14만 불이면 2억이거든요. 지금은 한 1억 3,6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대략 한 50% 정도 상승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뭐 사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5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요런 글도 봐도 금 투자하던 매니저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 금은 사실 최근에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한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를 봐도 금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금이 원래 그렇게까지 팍팍 오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MVRV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면 좀 큰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는 4,000달러랑 3,000달러 깨지는 거랑 3,000 언더라고 할까요? 여기랑 뭐 4,000달러가 있다면 뭐 지금 뭐 중간까지 왔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2,000달러대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그래서 3,000불은 4,000불을 가더라도 3,000불대가 한번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4,000불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이 이렇게 오른 데는 좀 불확실성 영향이 되게 큰데 지금은 뭐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좀 안정화돼 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좀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한 7월 돼야 돼요. 한 7월 초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즈음해서 관세 협상도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사실 혼란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잘 해결되겠지라는 긍정주의로 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리스크가 있죠. 네, 투자라는 게 늘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 투자에 너무 몰빵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지에 물린 분은 그거는 좀 투자에 대한 고민을 다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때쯤 3,000달러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금을 투자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은 나는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투자를 좀 뒤집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좀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럼 이럴 때 사서 가격이 빠지면 존버하죠. 그리고 더 많이 빠지면 그때서야 손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금을 투자를 하실 거였으면 좀 정말 진지게 했어야죠. 요렇게 가격이 요렇게 가다가 여길 돌파하는 시점에 차라리 요럴 때 투자를 하던가, 2200불 넘어갔을 때 요럴 때 투자하면 근거라도 있잖아요. 좀 그동안 막혀있던 저항선을 뚫었다, 이런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3,500불에 완전 역사적 최고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럴 때 살까요? 고민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금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말리고 싶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삼성전자 8만원 이상 됐을 때, 이때 저한테 삼성전자 물어보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인분들이, 그러니까 저 이때 왜 굳이 이제까지 안 사다가 지금 살려고 하냐라고 말은 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샀더라고요. 그리고 큰 금액 투자하고 나는 장기 투자라서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벌써 그게 4년 넘었잖아요. 4년 동안 작년에 기회 줬을 때 탈출하셨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돌파 매매가 아닌 이상 그렇게 투자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금 투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이 나쁜 자산은 아닌데 가격을 생각해야죠. 네, 단기에 급등했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봉으로 볼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이 크게 오른 때가 있었나? 요때 한 번 있었네요.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2004년쯤에 ETF 처음 승인됐거든요. 요때 좀 크게 올랐었죠. 그 이후를 보세요. 그 이후 정말 큰 폭으로 또 빠졌죠.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빠졌나 한번 볼게요. 2004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7년 동안 한 5배 올랐거든요. 400% 오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도 안 됐죠. 1년이 넘었구나. 주봉이니까 4년 정도 무려 45%가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금 투자에 너무 열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2배가 올랐거든요. 한 2년 반 만에 2배가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4,000달러는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물론 유동성이 풀리면 혜택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매물대 살짝 있는데 한 2,600불 때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빠질 것 같아요. 요때처럼. 그래서 좀 금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4,000불, 5,000불 막 계속 갈 것 같지만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갈아탔다. 이거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네, 이것도 웅달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그건 연방 정부, 그러니까 US 전체 국가 차원에서 채택이 된 거고. 주 정부에서도 각각의 비트코인 법안이 뭐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대략 한 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비트코인을 주정부 차원에서 좀 보유하자 요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속도가 애리조나가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그러면 25개의 주 중에 뭐 반 정도만 돼도 한 10개 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각 주에서 또 매수를 하게 되겠죠. 뭐 기업의 경쟁은 뭐 이미 되게 치열해진 것 같고 MSTR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투애니원 캐피털 어저께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테더랑 뭐 소프트뱅크랑 뭐 이러저러한 회사들이 함께 하는 뭐 그런 새로운 회사인데 MSTR 모델을 좀 모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메타플래닛 뭐 요런 것도 있죠. X 보면은 이게 일본 회사인데 이분도 X 되게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메타플래닛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올해 목표가 한 1만 개 정도 매수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탄 혹시 아시나요? 부탄? 네, 부탄이 여기 있는 나라거든요. 네팔 옆에 뭐 인도 근처에 여기 뭐 중국과 근처에 여기 있는 나라가 부탄인데 여기에서 제일 큰 산업이 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뭐 이렇게 수력 발전,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부탄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좀 어려워지니까 수력 발전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한 13,000개까지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가격이 좀 높아지니까 일부를 매도해서 지금은 대략 한 8,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채굴을 하니까 이 양은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좀 팔고 해서 요걸로 세수 확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한전 있잖아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사실 잉여 전력이 남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를 생각을 해보죠. 여름. 여름은 대낮에 덥잖아요. 대낮에. 대략 낮 뭐 10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 이때가 가장 더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에어컨 뭐 여기저기에서 뭐 각 방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뭐 회사에서 공장에서 엄청 에어컨을 많이 틀겠죠. 하지만 뭐 물론 열대야 때는 좀 덥기도 하지만 한두 달 때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뭐 저녁 시간 뭐 저녁 6시부터 새벽에 한 6시까지 요럴 때는 전력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걸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생산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아서 한전이 이걸로 막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 뭐 한전이 부채도 되게 많잖아요.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부채를 갚는 데 쓰고 하면은 한전의 주가도 얼마나 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좀 한전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탄에 찾아가면 되죠. 부탄에 찾아가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좀 이거 보고 뭐 엘살바도르 아시죠? 부켈레 대통령인가? 뭐 범죄인들 막 감옥에 막 보내는 그 엘살바도르에서도
하루에 뭐 이분들은 1일 1BTC 모으고 있거든요. 네, 분할 매수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도 그렇게 꾸준히 모아서 지금 뭐 몇천 개 정도는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도 뭐 지력 발전인가? 하여튼 열 써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채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하는 게 더 많긴 한데 한전도 뭐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네, 한전에서도 뭐 부켈레 대통령을 만나든 뭐 부탄에 가서 실무자 미팅을 하든 하면서 이 남는 여유 전력이 남는 이런 좀 한가한 시간대 요럴 때 비트코인 좀 채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제가 실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에 이 아이디어 자체에는 오류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이거를 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건 오히려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전이 좀 잘못되면 뭐 여기에 만약에 한전이 망한다. 부채를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또 세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전이 이렇게 국가 정책에 휘둘리고 할 거면 이거는 좀 뭐 사실 지금도 국가 정책에 독립적이지가 않잖아요. 니네 전기료 올리지 마 하면 전기료 올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인데 차라리 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좀 세수 확보에 이용을 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한전이 비트코인 채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탄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한 20만 개 정도 되죠. 중국은 뭐 19만 개라고 하는데 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개수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7만 개인가 뭐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부탄이에요. 부탄이 뭐 이제 한 8천 개 정도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전에서 생산한 거를 뭐 아니면 뭐 국가에서 사면 되죠. 좀 싸게 주면 되잖아요. 한전에서 국가에 뭐 조금 뭐 한 1%, 2%라도 싸게 주면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좀 비축을 할 수 있으면 앞서가는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뭐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일들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탄이 너무 부러워요. 부탄의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깨어있는 지도자가 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 연휴인데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내일 또 비슷한 시간에 한 7시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일 7시 1분입니다. 간밤에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4월 30일 밤만 해도 92,800달러까지 빠지면서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나 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이 되는지 이런 게 흔하진 않은데 2023년 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다가 이게 삐죽하고 올라갔어요. 그래 좀 횡보하고 있다가 보통은 이게 횡보한 다음에 조정 받고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조정 받고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요즘에 좀 조정이 자꾸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그냥 분할 매수 시작했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또 샀습니다. 이따가 그건 좀 보여드릴게요. 좀 횡보하고 있다가 또 좀 올라갔죠. 97,000달러.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살려고 조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요때도 사실 한 번쯤 조정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8만이든 81,000이든 이때 사야지 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쑥 올라갔고 또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쑥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분할 매수하자 해서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22년 하고 22년 뭐부터 계속 모으기 시작했고 23년 한 여름쯤부터 네, 이때는 좀 샀다 팔았다를 좀 했어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여름부터는 네, 매도한 게 뭐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계속 매수만 하고 있어요. 계속 모아가고 있고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에만 해도 작년에는 제가 1억 미만에서는 뭐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올해는 작년엔 1억이었는데 올해는 10만 달러 미만에서는 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매도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저는 2억 넘어가면 매도를 좀 시작할 겁니다. 분할로 매도할 거예요. 지금 벌써 한 1억 4천 가까이 됐거든요. 2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해도 그래도 한 50% 정도 수익은 나겠죠. 2억 못 가면 어떡하냐? 못 가면 그냥 뭐 안 팔면 됩니다. 나중에 가격이 빠져서 혹시라도 1억 밑에까지 빠지게 되면 이러면 좀 더 사면 되죠. 우리가 계속 돈을 벌면은 빠지면 이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아주 많이 빠지면은 한 7천만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뭐 더 열심히 사면 됩니다.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집을 팔고 비트코인 살 자리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출을 잔뜩 받은 다음에 비트코인 받으면 되냐? 비트코인 사면 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살 정도는 아니고요. 월급의 일부분 아니면 사업하시면 저축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일부분 이렇게 매수하기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한 기대 수익이 한 50% 되잖아요. 기대 수익 50%면 되게 큰 거 아닐까요? 네, 요런 자리는 좀 올 것 같고, 한 반 정도는 2억이 넘어가면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3억이 넘어가면은 반보다 조금 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3억 넘으면 조금 거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20만 달러가 넘어서면 좀 세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다시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3년 상승하고 1년 폭락하고 3년 상승하고 1년 폭락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3년째 상승 중인데 올해 또 막판에 크게 상승하면은 여지없이 1년 동안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사이클이 계속 되겠죠. 이렇게 폭락하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도 매수를 더 할 거고요. 알트코인도 원래 이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알트는 올해 보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알트는 안 사려고요. 원래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예전에 저 통코인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좀 사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퍼포먼스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걔네들을 뛰어넘는 알트가 나올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트는 안 살 거고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좀 아쉬운 거는 스트래티지로 좀 대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빠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질 거고 나중에 오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물론 세금 20%는 내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때쯤 되면 내년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내년까지 2026년까지 2027년부터는 어차피 세금 내야 돼요. 얘나 세금이 뭐 똑같아집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스트래티지 매수하는 게 좀 이득이 많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스트래티지하고 요런 하락이 나오면 제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50%입니다. 많이 빠지면 7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2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억이 안 될 수 있죠. 네, 2억이 뭐 저는 될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2억이 안 되면 매도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2억이 안 되면 빠지는 것도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억도 안 됐는데 7천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매도는 안 하고 그냥 좀 더 살 생각이에요. 2억에서 못 팔았다고 7천까지 빠진 다음에 이때 파는 건 정말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나중에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런 기준만 좀 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락했을 때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더 빠질까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최소한 이런 데서는 매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뭐 한 14만 불 이상 돼야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겠죠. 물론 다 못 팔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은. 근데 일단 분할 매도 시작했으면 뭐 천천히라도 뭐 그냥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낼 생각입니다. 14만 불 넘어가면은 좀 한 50% 이상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도 좀 글을 하나 썼는데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요 카페 가면 제가 글을 하루에 1개 이상은 꼭꼭 올리고 있거든요. 웅달님도 바로 또 올리셨네요.
오늘은 상승의 날이었네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나스닥도 뭐 다 올랐죠. 미국 주식도 뭐 많이 올랐고, 특히 MS가 엄청 올랐어요. 뭐 이슈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슈까지 체크는 못했는데 그냥 다들 좀 많이 올랐고, MS가 한 7% 넘는 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횡보를 좀 오래 했는데 94,000, 95,000에서 한 일주일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근데 97K를 잠깐이나마 넘어섰죠. 뭐 다시 넘길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되게 독특하신데, 톰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엄청 상승론자인데, 근데 잘 맞춰요. 그 사람들이 다들 틀릴 때 그나마 가장 근접한 수치를 내놓는 게 항상 이 톰리 선생님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올해는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5만 달러. 여러분은 뭐 얼마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한 20만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만 달러. 3억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올해입니다. 올해 2025년 말까지 한 번이라도 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톰리 선생님은 한 25만 달러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3억 5천만 원이죠. 이 정도 오르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피터 브렌트라고, 이분도 뭐 트레이더인데 좀 뭐 인사이트가 좀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꾸준히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요 파라볼릭한 요 저항선이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내면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에는 12만 5천에서 15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2억 언저리죠. 2억 안팎 정도 되는 건데,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8, 9월에는 한 2억 정도, 한 14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말씀대로만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만약에 한 14만 불 갔다가 50% 정도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50% 이상 되는 조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불까지 만약에 도달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7만 불 선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6만 대까지. 여기에서 매물대 엄청 많이 쌓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여기 매물대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에 매물대가 73K에서 많이 빠지면 49K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나 14만 불 넘어간 다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요쯤 구간에 들어오면은 분할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한 26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이죠.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야 내년에 비트코인을 진짜 찐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뭐 비트코인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거는 많이 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요 가격대에서 나중에 요런 기회가 오면 그때 많이 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장의 힘이 거세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저는 한 7월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억 4천 정도 되죠. 요때까지 많이 오르면 한 2억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일 수도 있는데 좀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가면서 3, 4분기에 저는 대략 정점이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정점이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면은 한 3억 수준까지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좀 이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기대하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겠죠. 저는 뭐 올해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좋은 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분할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어요. 2023년부터 올해 하반기에는 분할해서 매도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할 거고, 좀 잘 갖고 있다가 내년에 또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쓸 생각이에요. 제가 좀 부동산도 좀 계속 좋아해서 저의 가장 큰 숙제는
분할 매도하면은 어찌됐든 목돈이 생기잖아요. 아, 이걸로 부동산을 살까봐 이게 좀 걱정인데, 아, 이걸 좀 잘 참을 수 있을라나? 부동산 사면 비트코인 사는, 매수하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한 10년 후를 봤을 때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은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뭐 투자를 아주 잘해서 한 50% 수익 났다 치면은 비트코인은 뭐 한 300% 요 정도 수익은 그냥 날 것 같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아, 이게 제 가장 큰 숙제는 부동산 매수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이게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 끝에는 제가 항상 멤버십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놓는데, 제가 오늘도 아침 6시 15분에 방송을 했습니다. 고래동 공부 시황 방송을 거의 화수목금토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어저께 웅달님도 되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웅달님이 강의해 주시니까 저녁 때 와보시면, 아, 이래서 좋구나 하는 말씀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한 5월에 무료 강의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무료 멤버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열려고 합니다. 나중에 공지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그때 한번, 아, 이거 괜찮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정해지면.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방송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도 방송을 할 거예요. 내일 연휴에도 계속 방송할 겁니다. 화수목금토는 웬만하면 아침마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시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3일, 벌써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 하루 사이에 꽤 많이 올라가서 어느덧 1억 4천만 원을 잠깐 넘어서고 지금 좀 빠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8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졌을 때, 우리 되게 무서웠을 때 있잖아요. 뭐 관세 막 두드려 맞고 해서 되게 많이 빠졌을 때 1억 1,100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이 저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를 찍어보면은 대략 저점부터 한 25%가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많이 빠졌어요. 달러 환율이 지금은 1,400원 살짝 넘었네요. 아까 보니까 1,400원도 안 되더라고요. 1,390 몇 원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살짝 좀 회복이 됐는데 1,400원대가 정말 오랜만에 깨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1,390원대에 매수하긴 했는데 뭐 김프가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빠지면 김프가 또 붙거든요. 김프가 2.6%라서 사실 테더 가격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1,430원. 뭐 테더 가격은 비슷한데 달러 가격이 좀 바뀌면서 김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테더 가격은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좀 쭉 올라서 1억 4천만 원을 살짝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는 98,000달러는 아직 안 됐어요. 97,89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일단 저는 10만 달러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만 달러. 다시 언제쯤 넘을까요? 5월 중에 10만 달러는 웬만하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10만 달러 해봤자 뭐 이제 한 3% 정도만 오르면 10만 달러 넘으니까 10만 달러 넘는 것보다는 최고점 언제 넘을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최고점이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업비트 기준 말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거래소니까 109,588달러가 역사상 최고점이거든요. 트럼프가 즉위할 때죠. 트럼프가 대통령 이취임식 할 때 그때 요 가격을 살짝 찍고 그 뒤로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다시 넘는 건 조금 걸릴지 많이 걸릴지 모를 뿐이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9,588달러 올타임 하이는 언제 돌파할까요? 첫 번째는 2025년 5월 중에 돌파할 것 같다. 2025년 6월에는 돌파할 것 같다. 2025년 7월에 처음 돌파입니다. 7월에 돌파할 것 같다. 4번은 2025년 중에 25년 중 돌파할 것 같다. 그러니까 7월 이후요. 7월 이후 25년 중에 돌파할 것 같다.
5번째는 올해는 힘들다. 25년은 안 된다. 네, 이렇게 1, 2, 3, 4, 5번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꽤 많으시네요. 1번 다음에 4번이 많으신 것 같군요. 그러니까 5월 중에 돌파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쯤 네, 돌파하거나 뭐 요 정도 보고 있으신 것 같네요. 언제 돌파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좀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전문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솔직히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유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예측을 하잖아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네. 예측한 사람이 어딘지 SC 이거 제가 전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025년 목표가는 한 20만 달러 정도 된다. 25년 중에 20만 달러는 찍게 된다는 거죠. 거의 3억 정도? 3억 언저리까지는 오르게 될 것 같다.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좀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C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5년 중에 한 20만 달러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에 한 50만 달러 보고 있고 2033년에 100만 달러 정도 요렇게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되게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저도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33년에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때 한 14억 정도 요 정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3년이면 8년 남았잖아요. 지금 한 1억 4천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10배. 요 정도면 투자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8년 후에 10배가 된다면 네, 투자를 해볼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길게 보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또 잠깐 어저껜 제가 보여드린다 하고 안 보여드려서 게시물에다가 올렸습니다. 유튜브 게시물에. 뭐 오늘 어제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 되니까 뭐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4월 28일 저녁부터 좀 매수했고요. 이때는 좀 한 번에 1,000만원어치 샀어요. 좀 많이 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4월 30일에도 매수했고요. 100만원 정도 샀습니다. 5월 1일에도 100만원어치 매수했고 5월 2일에도 이때는 실수로 한 번 더 사가지고 110만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또 샀어요. 한 100만원 정도 네,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씩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좀 기관 투자자 같은 전문가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런 거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SC은행의 여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2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저는 한 14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한 18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고 좀 진짜 과열이 되면은 한 30만 달러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베어리시한 전망이고 이게 불리시한 전망. 그래서 저는 한 적게 오르면 한 2억 정도 보고 있고요. 많이 오르면은 한 4억 5천? 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벌써 5월인데 8개월 동안 요 정도 상승이라면 이거 좀 되게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해서 앞으로 향후에 한 50%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7만 4천 달러까지 빠졌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업비트 기준으로 1억 1,100만 원대까지 빠졌었잖아요. 여기가 2025년에 최저점이 아닐까. 물론 엄청난 블랙스완이 나오면 네, 그때는 예외고 그런 거 아니면 여기가 최저점일 것 같다. 얘보다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데는 22만 5천 달러 대략 한 3억 정도 되겠죠. 뭐 신화그룹이라는 데서 21st 캐피탈이라는 데서는 레인지가 너무 높네요. 한 2억에서 4억 정도? 네, 2에서 4억 정도.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락의 우리 레리핑크 형님은 좀 질문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70만 달러를 얘기해. 70만? 2025년인데 10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죠. 네, 지금 제가 100만 원어치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이게
거의 뭐 한 10배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사고 있는 게 다 1000만원씩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펀드 스트랩, 톰리죠, 톰리.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분입니다. 좀, 표정이 좀 독특하신 면이 있죠. 네, 이분 되게 독특하시고, 되게 세게 이야기하고, 항상 불리시하게 얘기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톰리 말이 대체로 다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웬만한 애널리스트들, 전망가들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톰리만 큰 폭으로 오른다 했는데 23년 엄청 올랐죠. 그럼 24년에는 이때는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톰리는 되게 불리시하게 얘기했거든요. 사상 최고가 막 넘고 했죠. 2025년에 비트코인 여기는 뭐 주식은 안 나오고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25만 불까지 오른다고 했거든요. 대략 뭐 한 3억 넘습니다. 3.5억, 3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글쎄요, 뭐 거의 4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톰리는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폼플리아노, 뭐 이분도 어디 암호화폐 회사에 뭐 정확하게 회사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CEO입니다. 한 25만 불 정도 보고 있네요. 톰리랑 비슷하게 보고 있네요. 25만 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50만 불 보는 곳도 있고 50만 불, 70만 불, 뭐 이건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는 잘 와닿진 않습니다. 네, 바네큼은 좀 현실적이죠. 한 18만 불 정도.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2.5억만 돼도 지금 가격의 2배 정도 되잖아요. 요렇게만 돼도 정말 좋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0X 리서치는, 그러니까 10배 리서치죠. 한 12만 2천. 네, 요게 가장 베어리시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7월 내로 한 1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근거는 뭐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 여러 차례 올려드렸는데 유동성을 따라가니까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제가 자유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루에 한 편씩은 대부분 올리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는 때다. 라울 팔이 올린 차트인데 이게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은 9주 선행한다 이야기하고 유동성이 검정색이 유동성 그래프거든요. 어떤 분은 뭐 한 10주 선행을 하면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뭐 한 3달에서 4달 정도 3-4달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은색을 빨간색이 따라가죠. 빨간색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오긴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현재까지 유동성 계속 공급되고 있어서 유동성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위에 보면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다들 뭐 신경도 안 쓰셨겠지만 5월 1일 난 12시에 일본도 금리 동결됐습니다. 못 올리죠. 네, 지금 뭐 올릴만한 상황도 아니고 일본도 금리 동결되고 미국도 이제 곧 있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그럼 유동성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이걸 따라서 계속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대략 한 14만에서 18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2025년 말까지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2026년 초까지는 좀 강세장이 지속될 것 같은데 1분기 이후부터는 좀 쭉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좀 분할해서 매도를 조금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뭐 마냥 늘어날 수만은 없으니까 유동성 공급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좀 거품이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본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래동 공부 카페에서 여기서 그 1비트 모으기 운동 인증하기 뭐 요런 걸 눌러보시면 저도 열심히 분할 매수 중이라고 올렸죠. 그리고 웅달님도 비트 세이빙 통해서 매일매일 매수하신다고 합니다. 대략 한 3만원 정도로 세팅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한 3만원씩 매일매일 매수한다. 뭐 요걸 목표로, 그리고 옹달님 계획은 2억이 되면은 요렇게 매수한 거는 전부 다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 1.35억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 되니까 2억이 되면은 한 50%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목표는 한 50%로 잡고서 계속 매수하고 2억 정도 되면은 매도할 거다. 요 계획인데 이거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지금 산 거는 어떻게 매도할지 아직 계획이 없긴 한데 옹달님은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하고, 뭐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에다가 이렇게 인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사는 거 인증하시면서 1비트 이렇게 3만원씩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 뭐 1비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익산 비트부자님도 한 1.8개 모으셨더라고요. 와, 평단도 되게 좋으시고 1.8개. 부럽죠. 네. 근데 이렇게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올해는 아마도 좀 상승이 좀 기대되니까 모든 전문가가 올해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지금 모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가장 큰 리스크는 관세죠. 특히나 미중 간의 그 무역전쟁, 이게 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 좀 스탠스를 좀 바꿨어요. 중국에 해댈 게 없으니까 한번 대화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뭐 지난주였나? 뭐 통화를 좀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좀 협상을 하는 요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뭐 관세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뭐 해댈 건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없거든요. 비트코인 살 때 관세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랑 특히나 뭐 나스닥하고 커플링 됐다 디커플링 됐다 하거든요. 근데 커플링 될 때가 되게 많으니까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을 같이 끌고 내려올 때가 많아서 이게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비트코인도 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제가 매일같이 보여드리는 패드와치의 금리 전망치인데요. 아쉽게도 이제까지는 6월 달에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좀 많이 잡혔었는데 갑자기 또 양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매일 바뀌어요, 매일. 5월 7일 날은 한국 시각으로 어버이날 5월 8일 새벽 3시인데 이때는 그냥 동결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18일 날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6월 18일이거든요. 지금은 동결 쪽이 더 높아요. 이게 하루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네, 이게 뭐 한 달 전에 60%, 일주일 전에 57%, 하루 전만 해도 55%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확 떨어졌거든요. 동결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한 3분의 1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3분의 2 정도 동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6월에는 이게 6월 18일 기준인데 6월 18일에는 좀 금리 인하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도 정말 좀 이채롭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자주 바뀌진 않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죠. 좀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암튼 5월 달에는 동결됩니다. 며칠 안 남았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인가? 목요일이네요. 네.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아마도 동결될 것 같아요. 또 다들 파월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죠. 파월은 요즘에 좀 트럼프랑 각을 세우고 있어서 뭐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뭐 완화적인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좀 그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되면 이때 동결하더라도 이때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직은 모르니까 파월 연설하는 거 지켜보고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좀 환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가 하락의 직전일 때가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얘기, 하락 관점을 또 얘기해줘야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 조정 없이 있다가 시간 조정만 주고 올라갔었거든요. 또 시간 조정만 주고 또 올라갔거든요. 조금 더 오를 수 있긴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는 네, 저도 계속 나눠서 매수하고 있잖아요. 조금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확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할 매수는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면 요 기간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더 이상 분할 매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럴 때 아니면 뭐 요럴 때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죠.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요때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건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한 이쯤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0.1개 이상 분할 매수한 것 같아요. 0.1개가 이렇게 큰 돈이 드는 줄 분할 매수 해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0.1개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 0.1개 혹시 비트코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지키셔서 장기 보유할수록 빛이 나지 않습니까? 장기로 오래오래 가져가시면서 좀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연휴죠. 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는 방송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좀 가능하면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날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금토는 웬만하면 아침 7시 즈음에서 네, 방송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토요일,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